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어제는 부산에서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 부울경 지역은 당원 18%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중에서 천하람 후보 만나보는데요.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여론조사 3위를 기록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죠. 어제 연설회에서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주류 세력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함께 얘기 나눠보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네, 김기현 후보가 울산에서 4선을 했고 안철수 후보에게는 부산이 고향과 같은 곳이라 천 후보에게는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어제 부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네, 우선은 또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직을 통해서 동원되신 게 아니라 네.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숫자는 뭐 김기현 후보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너무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셔가지고 솔직히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별로 환호를 많이 받아보지는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정치하는 전남 순천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쉬운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보니까 마음이 좀 뭉클하기도 했고요. 사실 부산이 저에게도 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세요? 예, 제가 지역구가 순천이고 고향이 대구여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는 않는데 제가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 4, 5년 정도 부산에서 영도에서도 살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PK에서 아무튼 그 부산에서 또 성장기를 보냈기 때문에 네. 저도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는 도시고 원래 되게 좋아합니다, 부산.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자, 연설회 현장에서도 민심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제 퇴근길에 또 서면에 들르셔서 서면에 계신 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산 민심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저는 조금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힘을 항상 찍으시는 분들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네.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국민의힘 찍었고 뭐 아닌 다른 분은 또 내가 뭐 30년 당원인데 왜 망하는 길로 또 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해보면은 대통령 권력이 어떻게 보면 줄 서가지고 당에서 진박 간별사 이런 거 하면서 사실 당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길을 왜 또 가려고 하냐. 게다가 뭐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는데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후보한테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도가 넘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이러다가는 지난번 지선과 다르게 다음 총선에서 PK 민심이 어떻게 돌아설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아무튼 생각보다 굉장히 긴장하면서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와 나경원 전 대표도 좀 추켜 세우시고 안철수 후보도 공로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네. 안철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놓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냥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 실제 과거에 공로가 있으셨죠.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대표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연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결선까지 결선까지 있는 상황에서 연대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선의 경쟁을 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두 후보 다 부산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내가 지역 문제 해결 적임자다라고 강조했거든요. 천 후보님께서는 이 두 분의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 두 분이 부산을 위해서 하신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좀 착각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그 지역에 오래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정말 뭐가 필요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은 거랑은 다릅니다. 내가 순천에서 정치를 하고 출마하면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오히려 순천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 순천의 문제를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뭐 부산에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 부산에 살면서 부산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등학생이 뭐 무슨 부산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고민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부산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어떤 당의 문제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그 해결책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가 부산의 산적한 문제들을 정말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중대한 문제인 이 계파 정치 문제를 제대로 어떻게 건드리거나 제대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내가 부산이나 울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 후보님께서는 이 부산의 지역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하실 겁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죠. 좋은 일자리가 없다. 네. 네,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는데. 네, 저희가 지금 보면은 부산이 우리나라의 제2대 도시라고 하지만 매년 뭐 청년들이 뭐 몇천 명이 막 유출되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부산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왜 부산 떠나고 싶겠어요? 해운대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 떠나고 싶지 않아도 일자리가 차이가 나고 일단 비슷한 일자리인 경우에 수도권과 급여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렇죠. 수도권 가서 비싼 원룸 살더라도 어찌저찌 해가지고 올라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것도 문제가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저랑 같이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김용태, 이기인, 허은하 후보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부산에 산업은행 하나 가지고 오는 게 해답이 아니다. 정말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한다면은 네. 그 투자되는 유치은행에 대해서 싱가포르 뺨을 때릴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법인세 면제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 법인세가 지금 지방세까지 합치면 그래도 한 10% 가까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투자은행들이 왜 싱가포르 버리고 한국 오겠습니까? 지금 홍콩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걸 부산이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원전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부산 지역 전기요금 산업용 전기도 저는 충분히 감면해줘야 된다. 어허. 왜냐하면 네. 송전 비용이 안 들잖아요. 지금 그렇죠. 수도권까지 송전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들,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 조립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산과 가까운 특히 원전과 멀지 않은 기장 같은 지역에 네. 충분히 들어온다면은 저는 부산의 양질의 일자리들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큰 틀에서 봐야지 뭐 산업은행 하나 가져온다, 뭐 엑스포 한 번 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례적인 이벤트성 해결을 해서는 안 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꾸준히 확대 재생산되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일자리 또 뭐 산업은행 이런 언급들을 해주셨는데 가덕신공항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TK 신공항과 갈등이 아니더라도 가덕신공항 자체의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지 않아서 이 가덕신공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대선 때 가덕신공항을 말씀드릴 때 네. 이것 좀 너무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비판적인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러세요? 계신 분들 네. 조금 서운하실 수 있지만 네. 사실이고 다만 저희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가덕신공항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타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 중요한 건 그겁니다.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수요. 예, 그러니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네. 수요가 네. 있으려면은 단순히 관광 수요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비즈니스 출장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은행 뭐 글로벌화에 연결되지 않을까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싱가포르, 상해는 물론이고 프랑크푸르트, 뉴욕까지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덕도 공항이 살아나는 근본 어떤 대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항공기뿐만 아니라 네. 대형 항공기들이 부산을 기항으로 삼아가지고 뜰 수 있어야지 우리가 가덕신공항을 제대로 김해에서 옮겨가지고 짓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냥 단순히 가덕도만 볼 것이 아니라 부산의 산업 생태계 더 나아가서는 출장 항공 수요를 어떻게 늘릴 건지 네. 저는 근본적인 어떤 해법들, 종합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2030 월드엑스포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4월 달에 실사단이 오고 11월에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당대표가 된다면 이 네. 월드엑스포 어떻게 좀 이끌어 가실 예정이십니까? 네. 저는 이게 지금 사실은 뭐 경쟁이 만만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워낙 또 오일머니 이런 것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당연히 저도 우리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부산시와 협력해가지고 여당의 당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고요. 제가 뭐 이거는 사소하다면 사소한 부분인데요. 네.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합니다. 영어요? 예, 제가 사실은 방송 데뷔가 아리랑 TV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소하면 사소하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의사결정권자들과 굉장히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도 제가 전 세계를 뛰면서 여당 대표로서 우리 부산시장 또 대통령과 힘을 합쳐가지고 엑스포 유치 운동을 하는데 분명히 또 플러스 되는 점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패기 있어 보이고 또 도전하는 모습, 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기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당대표 하기에는 아직 좀 어리다,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외모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 집권 여당의 당대표 정도 되려고 하면은 대선 주자급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루키인 것은 저도 당연히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당의 경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쉐르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당을 낭떠러지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시거든요. 낭떠러지요? 네. 그러면 저희가 같이 등반을 해야 되는 당원들,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 아무리 경험 있고 경력 좋은 분이라고 해도 낭떠러지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고 한 정상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쉐르파가 어찌 보면 저밖에 없기 때문에 경험이 좀 부족한 루키 쉐르파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똑바로 된 길로 가자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토론회라든지 연설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천하람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직 정치 경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제대로 된 비전도 있고 또 당을 좀 원만하게 여당으로서 이끌어갈 만한 또 묵직함도 갖추고 있구나. 그런 걸 가지고 조금씩 설득시켜 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루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꽉 찬 직구를 던질 수 있는 투수 루키가 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말로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에 좀 올라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루키가 등장해가지고 팀을 구해내고 막 약간 레스터 시티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어떤 천하람이라는 루키가 국민의힘을 낭떠러지로 가는 길에서 구해내는 하나의 드라마.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고 보고 그 드라마 자체가 다음 총선에도 국민의힘의 아주 강력한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인은 이제 당연히 바라시겠지만 결선에 올라가신다고 스스로 보십니까? 네, 저는 안철수 후보님이 물론 굉장히 강력한 경쟁 상대시죠. 그렇지만은 지금 조금 길을 잃으셨다고 봅니다. 원래 개혁 후보 성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새 정치를 말씀하시는 분인데. 근데 당대표 선거라는 점에 너무 이렇게 당원 100%라는 거에 조금 너무 몰두하셔가지고 윤심 호소나 친윤 전략을 너무 강하게 가져가시다가 그게 사실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시 이제 계속 윤심 전략을 펴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강한 개혁을 얘기해서 저처럼 윤핵관 퇴진해야 된다라고 하기도 좀 뻘쭘한 그러니까 약간 좀 안 좋은 상황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안철수 후보께서 확실한 본인의 방향성을 정하시고 개혁 쪽으로 오시길 바라고 그러지 못하신다면은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냐를 떠나가지고 이번 당대표 선거의 구도에서는 아마 배제되실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멋진 경선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